네, 정비법의 기출문제.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비법의 5번째 테마, 이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내용들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한 26문제 정도 되니까 이것도 제가 좀 나눠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추진위원회 문제입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준비단체로서 임시단체로서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인원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자,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을 뽑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장운수 등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이거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경우에는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시장문수 등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시장문수 등은 우리 정비법상 시장문수 구청장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3번. 자,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시공자는 안 되고 시공자는 조합으로 넘어가서 정하는 것이고 이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미리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더라도 전문관리업자,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전문관리업자, 그다음에 설계자 이런 사람들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공자는 안 됩니다. 자,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는 추진위원회 업무로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4번.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그렇죠?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자, 우리 운영 경비, 추진위원회도 위원장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 경비가 들어가는데, 자, 운영 경비를 추진위원회 내규인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해야 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합원이 되고 또 조합의 운영 경비도 정관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내규인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 틀렸네요. 3번. 자, 1번, 2번 맞고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우리 추진위원회 간단하게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미리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 포함해서 조합 설립하기 전에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을 뽑고 운영규정이란 내규 같은 걸 만들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시장문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비사업을 우리 행정관청이 지원을 해줍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걸 받아서 공공지원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막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어떤 주도하에서 신속통합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신속통합개발 이런 것들이 공공지원입니다. 공공지원 같은 걸 받아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승인 같은 거 없이 막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 조항을 한번 보시고요. 자, 3번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둡니다. 자, 추진위원회 조직에는 이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1인하고 감사까지만. 자, 추진위원회 위원회 선출 업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고요. 자,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는 총회에다 보고를 하고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를 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추진위원회 관련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제가 개정을, 자, 우리 이제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이 됐죠. 이 재건축,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개정돼서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을 해서 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조합을 설립할 때 우리 재개발 조합이든 재건축 조합이든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을 때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동의 요건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동의 요건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본 보시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럴 때는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가 있을 때 각 동별, 주택단지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여러 동 같은 게 세워져 있을 테니까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 복리설의 경우에는 뭐 3분의 1 이런 게 생겼는데 요 새로 개정된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 주택 단지에서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토지 소유자 동의와 그 다음에 전체죠, 전체. 밑에 보시면 전체 구분 소유자의 자, 100분의 70. 자,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자, 4분의 3이었는데 이제 우리 5월 1일부터는 개정을 해가지고 100분의 70이니까 우리 시험 보는 걸 기준 삼아서 5월 1일 날 개정된 걸 반영을 해가지고 4분의 3, 75%가 아닌 100분의 70으로 바꿔서 70% 이상, 면적도 70%,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 주택 단지에서 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 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그 다음에 전체는 면적까지, 전체 면적의 자,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시장문수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재개발.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그때는, 자, 이 보시면, 자, 전체 토지동 소유자의 4분의 3, 요건 안 바꿨습니다. 4분의 3 그대로 유지입니다. 재개발은. 그다음에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과반수 100분의 70, 4분의 3, 2분의 1 정답이 요거 1번입니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자, 보충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할 때는 동의 요건 할 때 재개발은 각동은 없고요. 자,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전체 토지동 소유자 인원수를 조사해서 거기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토지 면적, 전체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을 별도로 계산해서 그 면적의 절반 정도 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 소유자 동의를 동시에 얻어서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문수등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조합이 법적으로 법인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외워야 될 게 재개발할 때는 과반수는 없고 각 동별 과반수는 없고 그냥 전체 토지동 소유자 인원수의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정관 같은 서류 첨부해가지고 시장문수등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조합은 이제 법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등기까지 하는 때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재건축은 개정됐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3월이나 4월 달쯤일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개정되기 전이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우리 10월 말 기준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5월 1일 날 개정된 걸 반영을 해서 공부합니다. 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동의할 때는, 자, 재건축일 때는 주택단지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있는데, 일단 주택단지 안쪽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주택단지 안에서는, 자, 각동별 구분 소유자가 이게 있으면,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연립 같은 게 있을 때는 각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요. 자,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그 다음에 전체는 추가적으로 토지 면적까지, 전체 그 단지 안에 면적을 재서 100분의 70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자, 사람수, 구분 소유자 사람수 100분의 70, 자, 면적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관 등의 서류 첨부해서 설립인가를 받고 여기도 설립 등기를 완료했을 때 조합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재개발 동의 요건은 4분의 3과 2분의 1, 재건축을 할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전체 면적도 100분의 70 이렇게 이상 동의를 둘 다 얻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자, 이 문제는 추진위원회 문제인데 추진위원회 업무네요. 자, 추진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 업무입니다. 준비 업무.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정관 같은 거 초안도 만들 수 있겠죠. 조합의 내규가 정관인데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 업무로서 정관 같은 거 초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최초로 설립될 때 하는 총회, 창립총회 개최 같은 것들을 준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이런 사업시행계획서를 정식으로 만들 건데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이렇게 정식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이 만들지만 미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요건, 우리 동의 같은 것들을 미리 받을 수 있죠. 아까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아까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전체 면적의 100분의 70. 그 동의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동의 같은 것들을 미리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면 동의서 같은 거죠. 구두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5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5번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자, 이게 추가 분담금인데, 추가 분담금은 조합 설립되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같은 거 다 인가받고 맨 마지막에 관리 처분 계획으로 넘어가서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 때 각자 조합원별 정비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분담시킬 건지 이런 것들은 저 뒤에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5번 업무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참 뒤에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추진위원회 업무는 아까 우리 문제 나왔던 거 있었죠. 자, 추진위원회가 미리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 내규인 운영규정의 작성, 동의서 같은 것들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정관의 초안, 창립 초회 같은 것들을 조합 설립의 준비 업무로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아까 문제처럼 조합원별 정비사업비의 분담금 이런 거, 이 분담금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는 미리 선정할 수 있지만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시공자는 건설업자인데 이거는 조합으로 설립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은 안 된다. 그리고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들하고 어떻게 분담금, 추가 분담금 얼마큼 낼 건지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가 미리 정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동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접수받을 수 있고 정관의 초안, 창립총회 이런 것들을 추진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을 보시면 정답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자,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재개발 조합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우리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 공유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토지 소유권이 만약에 땅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될 수 있는데 자, 토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다. 300제곱미터가 있으면 그거를 한 필지인데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같은 어떤 면적으로 그러면 그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자 각각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조합하고 계약 체결할 때 원래 이제 조합장하고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하다가 이사나 조합장이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조합이란 법이라고 소송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도 일부 대표권을 갖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조합장, 이사가 조합하고 소송 문제가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가서 자, 우리 이 조합의 임원이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겸직 금지죠. 그 조합 내에서도 겸직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조합에 가서도 임직원을 겸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합 임원이 퇴임을 했습니다. 결격사유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아야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 실형 같은 거 선고받거나 또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이런 거 받아가지고 결격사유자가 되면 자, 이제 판명된 때 즉시 퇴임하고 자, 퇴임 전에 퇴임했더라도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4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5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조합장은 대의원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나 감사 업무만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고 대신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간단한 지문이지만 여기 지금 5번, 4번, 3번 다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요.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조금 어려운데요. 자,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자, 선임 동의서를 시장문수 등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정관 같은 거 만들고 대충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서류를 내는 거지 조합장의 인감증명서, 조합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선출되고 나서 조합장을 이제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합장에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조합장이 아직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합장의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은 서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성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장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2번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됐을 때는 시장군수등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서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그 내용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소가 됐을 때도 그 내용을 공보에다가 고시를 해야 되는 게 맞네요. 2번 질문 이거 옳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합 2번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자가 있었음이 자, 선임 이후에 판명이 되면 그때는 당연 퇴임하고 판명된 때 당연 퇴임합니다. 다음날 하지 마시고 판명될 때 당연 퇴임이 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기득권을 또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 조합 2번이 자,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이 되면 판명될 때 즉시 퇴임하고 당연 퇴임하고 대신 퇴임에서도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동의죠. 서면동의. 종이 문서를 딱 가지고 가서 직접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자필로 이름을 적고 성명을 적고 거기다가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줘서 이렇게 해서 동의서를 만드는 거지 구두로 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은 지금 2번에서 나왔고요.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자, 일단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사업시행계획 총회,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의 총회,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이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약간 우리 좀 느낌상으로 이거 중요한 총회인데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20 정도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 질문을 좀 한번 좀 분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총회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총회, 변경총회 이런 것들은 자, 총회에서 자, 조합원의 100분의 10이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거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 5번 질문도 이 작년도 1월 19일 날 개정돼서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좀 약간 수정을 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이게 직접 출석 요건입니다. 원래 직접 출석은 이 총회를 열 때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분의 20으로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5번입니다. 정답이 일단 2번이죠. 자, 이 질문은 보십시오. 1번. 자, 조합장 인감증명서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됐을 때는 시장군수 등은 그 취소 사실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자, 퇴임 전에 임원이 퇴임했더라도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설,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같은 걸 받을 때는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서면으로 일정한 요건을 맞춰서.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일반 총회는 자, 직접 출석하는 요건이 100분의 10인데 이런 중요한 총회일 때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조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원 이거 다 아시죠? 우리 재개발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따지지 않고 그냥 강제로 다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재개발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이 있으면 모두 다 조합원 자격이 강제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재건축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 자, 사업에 동의한 자가 우리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한 사람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뭔가요? 주택 단지일 때,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전체 면적 100분의 70 이상, 이거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일 때는. 자, 재개발일 때는 동의한 사람, 동의 안 한 사람 따지지 않고 모두 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조합의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가 조합의 임원이죠. 아까 우리 좀 전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하고 감사밖에 없었는데, 자,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시험 문제에서 원래 말이냐면, 요 이사의 숫자를 많이 물어봅니다. 뒤에 가서 이제 배우실 건데, 자, 이사의 숫자는 적어도 3명 이상은 둬야 된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어야 되고 이사의 숫자는 3명 이상은 둬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자, 5명 이상의 이사의 수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범위 안에서 감사의 수를 정해서 두는 것입니다. 조합에.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있었죠. 여기 보시면 뭐 행위 무능력, 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시정권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자,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 이런 사람들 또는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이나 비속은 지방의원들하고 친척관계, 직접적인 친척관계이기 때문에 임원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임원을 하다가 이런 식의 결격사유자가 되면 판명된 때, 자, 판명된 때 당연 퇴임하고, 자,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문제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결격사유자, 조합의 임원입니다. 이거 임원,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자들이 쭉 이렇게 있고, 임원을 하다가 뭐 금고 이상 실형 같은 거, 뭐 이런 집행유예, 벌금 100만 원 같은 거 이렇게 정의법에 따라서 받으면 이게 이제 결격사유자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명된 때 당연 퇴임을 하고, 자,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감사의 대표권, 조합장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다가 조합장 이사가 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장 이사가 조합하고 소송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 근데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에 가서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되 연임이 또 가능합니다. 자, 아까 동의 방법 보시면 동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서면 동의서. 자, 구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서면 동의서에다가 토지동 수요자를 만나서 직접 성명을 적고 여기 그래서 우리 동의를 받을 때는 보통 우리 추진위원회가 여기 토지동 수요자를 만나가지고 직접 이름을 적으라고 해야 되고 동의서에다가 지장 찍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붙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동의 철회할 때도 동의 철회는 이렇게 인허가 신청 전까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죠. 우리 철회서를 2통을 만드는데 이 만들 때도 철회서도 아까 동의서처럼 서면 철회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적고 지장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철회서를 만듭니다. 자, 나중에 이제 문제 풀 건데 우리 철회서를 만들어 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 사무실 철회하는 사람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럼 철회서를 2통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아까 동의서랑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동의의 상대방 추진위원회 쪽하고 시장문수 등 같은 관청한테 2군데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철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면 철회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동의할 때랑 똑같이 성명 적고 지장 찍고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서 철회서를 서면으로 2개를 만들어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한 통은 동의의 상대방 추진위원회 쪽으로 나머지 한 통은 시장문수 등으로 발송을 해서 자, 먼저 도달했을 때 뒤에 가서 볼 겁니다. 동의의 상대방한테 먼저 도달했을 때 철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철회는 2통을 만들어 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동의의 상대방 추진위원회 쪽하고 시장문수 등한테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총회하고 대의원회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체 조합원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총회, 그래서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자, 총회가 결정할 사항이 17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총회가 법정된 사항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는 둔다,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답니다. 자, 우리 대의원회,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의사결정기구인데,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개발법이고, 우리 정의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우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조합장이 아닌 임원임은 이사나 감사는 이 대의원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지만 조합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대의원은 당연히 조합원 내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대의원의 숫자는 전체 조합원의 자, 10% 이상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0분의 10이 10분의 1이 보시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보면 대의원의 숫자는 만약에 전체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의 10분의 1 이상이니까 100명 이상은 뽑아야 되는 것이죠. 또 10분의 1이 100인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명 이상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가 1200명이다. 그럼 1200명의 자, 10분의 1이니까 자, 10분의 1이면 120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120명이 이제 100일을 넘는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일 이상도 가능한 거니까 12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우리 비슷한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잘 보세요. 가로 안에 들어갈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한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동별 과반수에 나오려고 했는데 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는 재건축을 하는데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전체 면적의 100분의 70을 모두 받아야 되는데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나홀로 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때는 그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도끼는 앞에가 4분의 3이고 뒤에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조사해서 거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그 한 동짜리 아파트의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2죠. 그래서 앞에가 4분의 3, 뒤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재건축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입니다. 그럴 때는 앞에가 4분의 3, 뒤에가 3분의 2, 앞에 소유자 4분의 3, 뒤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시장무 주등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은 뭐냐면 우리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설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통합해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의결하고 이런 정관 같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통합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가지고 인가를 받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답이 요거 좀 4번이겠죠? 4분의 3,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2입니다. 요거 답이 4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실 요 질문은 수정을 한 건데 요거 좀 보십시오. 자, 재개발 조합이든 재건축 조합이든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전체 조합원의 이때는 3분의 2란 얘기입니다. 자, 제가 3분의 1을 강조하는 거는 우리 재개발이 최초로 조합 설립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고 재건축이 주택단지에서 최초로 조합 설립할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전체 면적이 100분의 70인데 이거는 최초 동의가 아니라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변경을 할 겁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최초 동의랑 상관없이 그냥 3분의 1 이상 동의받아가지고 그래서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시장문수 등한테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정답이 이거 4번으로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자,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전체 면적도 100분의 70 같은 것들을 이걸 모두 동의를 받아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정된 거니까 5월 1일부터 25년. 자, 그런데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정비구에 포함됐다. 주택단지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나홀로 아파트 단지를 나홀로 아파트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보고 그 나홀로 아파트를 같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그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별도로 얻어서 이것도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조합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지 옆에 뭐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자, 설립인가 동의가 앞에가 소유자 4분의 3이고 면적이 3분의 2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 재건축 재개발 둘이 통합해서 설립인가 같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같은 거 받아서 조합원 찬성으로 의결해가지고 시장운수한테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자, 경미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자, 이런 3분의 2 이상 찬성 같은 동의 같은 거 의결 없이도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요거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할 겁니다. 뒤에 가서 볼 거니까 한번 잘 봐두십시오.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최초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변경 같은 거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둘 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의결해가지고 변경인가를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미한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동의 같은 거 없이도 그냥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있다. 이따 이제 보실 겁니다. 자, 7번 문제 보십시오. 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아니죠.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굽니까?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자, 항상 우리가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러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쪽 다 가진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지상권자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 그 범위를 잡을 때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만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양쪽 다 가진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죠. 자, 2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정비구역을 정할 때 진입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입도 같은 것들을 만들 땅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2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진입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법령상 요구되는 동의 아까 이게 법령상 요구되는 동의가 뭐였습니까? 주택 단지일 때는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전체 면적 100분의 70인데 그런 동의를 받아서 시장문수 등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경매한 사항 같은 게 아니고 최초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문수 등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다 틀렸고요. 자, 4번. 자, 4번이 이제 금방 앞에서 본 문제랑 연결된 건데 건축물이 매매가 되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됐다. 자, 이런 경우는 자, 동의 없이도 시장운수한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우리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이게 이제 재건축 진단으로 용어가 바뀌었죠. 재건축 사업의 재건축 진단은 이거를 직권으로 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할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부담하는 규정은 안 맞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재건축 진단 절차에 따라서 직권으로 시장문수 등이 실시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아서 할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시도의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답이 4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4번 질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축물이 매매가 되어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습니다. 우리 재개발 조합원 지위든 재건축 조합원 지위든 여기가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매매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를 했을 때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는데 자, 조합원 소유권 넘어가서 조합원 이름을 변경하는 그런 거는 자, 경미한 변경이고 이렇게 매매로 인해서 변경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의 없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좀 전에 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 최초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자,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자, 원래 조합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3분의 1 이상 조합원의 찬성이 나온 다음에 자, 각종 서류 같은 거 변경된 그런 서류 같은 걸 첨부해가지고 시장운수 등한테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자, 다만 경미한 변경은 이런 총회의 3분의 1 의결 같은 거 없이도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디귿번에 보시면 자, 건축물이 매매 같은 거 되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됐습니다. 자, 매매가 돼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건물이 을로 매매가 되고 을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서 그런 조합원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자, 당연히 변경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을번도 보세요. 자, 조합의 임원이라든가 대의원들이 변경되는 겁니다. 대의원의 어떤 대의원들이 변경되는 건데, 2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회나 대의원에서 이미 의결했기 때문에 의결사항을 고치기 위한 변경이니까, 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 임원의 이름이 들어가고 대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자, 이거 변경하는 겁니다. 의결을 해가지고 뭐 임원도 뭐 이렇게 새로 뭐 해임한 다음에 새로 선임하고 이런 것들은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우리 어렵습니다. 이거 뭐 차고라든가 누락의 변경, 조합의 사무실의 소지지가 변경돼서 이제 조합이 사무소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고, 자, 매매라든가 매매가 되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자, 조합원의 이제 지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변경하거나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 임원의 이름이 바뀌고 대의원들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은 총회나 대의원의 의사 결정 사항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변경 인가까지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현금 청산 같은 걸 해가지고선 조합원을 변경할 때 자, 사업비의 변경도 이미 행정관청한테 심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변경인가, 그래서 앞에서 3분의 2 찬성 얻어가지고 변경인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사항으로 자, 의결 같은 거 없이도 간단하게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시호본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요거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는데 보시면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 행정관청이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기 위한 변경이기 때문에 관청이 시키는 걸 변경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의견 여기 인가 같은 거 변경인가 안 받고도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범위에서 변경됐을 때는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런 거. 자, 시험 문제가 정비구역 면적이 뭐 15% 변경되는 자, 그런 형태로 정비구역이 변경된다. 그러면 이때는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정비구역이라든가 정비계획이 변경된다. 자, 그래서 행정관청이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는 작업을 요거를 아까 조합 설립인가 받은 사항에다가 반영하는 변경은 신고사항인데 정비구역 면적이 이렇게 10% 이상 말이 변경됐을 때는 그거는 정비구역이 변경되었더라도 별도로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요 기억본부터 이응본까지를 외우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일단 이거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업무를 보다가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변경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이게 정관 같은 서류를 변경하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변경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3분의 2 찬성 같은 의견 없이도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나 오기, 누락 변경, 사무소 소지지 변경 같은 거, 조합의 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시고, 자,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을 때, 자, 총회나 대의원에서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의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경인가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청산 같은 경우도 이미 이루어져가지고 조합원을 변경하는 사유, 여기 사업비의 변경도 이미 관청한테 심사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하고 되고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이 변경됐을 때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10% 이상 변경됐을 때는 이때는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니라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시도지사 인가 틀렸습니다. 2번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자, 이 원문이 뭡니까? 자, 정비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아니라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가 되겠죠. 자, 3번. 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변경할 때 이제 정관 얘기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정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정관을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변경인가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합니다. 다만 원칙은 과반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되 조합원의 자격 이런 거
조합원의 제명 탈퇴 이런 규정은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 맞습니다.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은 총회에서만 선임하고 해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의원회에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자,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업무겠죠. 자, 조합의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같은 것들은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조합의 이사는 아까 본 거네요. 대의원을 겸직할 수가 없죠. 조합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지만 조합장 말고 이사나 감사, 조합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5번 틀렸고요. 1, 2번도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 맞겠죠. 자, 조금 내용을 보시면요. 자, 정관의 내용. 자, 이 정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기 때문에 기억본부터 뒤에 가보시면 정관 내용이 이렇게 히읗번까지 끝나고 또 가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정관의 내용입니다. 정관 내용을 암기하는 건 힘든데, 자, 우리 시험 목적상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래 과반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정관을 변경 같은 거 해서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체크한 걸 잘 보세요.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정비구역의 위치, 자,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자, 조합의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조합원들이 언제 돈을 좀 내야 되는지 이런 시기 같은 거, 돈 문제, 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 체결에 들어갈 사항. 자, 이것도 이제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면 어떤 금전 같은 것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 문제입니다. 자, 이 분홍색은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요거는 정관을 변경할 때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굉장히 좀 어렵죠, 이게. 자, 정관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인가 받아서. 근데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자,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같은 돈 문제,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관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시험 문제가 요거 나왔었죠. 요거 조합원의 자격 같은 거. 자,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규정,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같은 돈 문제,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와 절차 같은 돈 문제, 시공자, 설계자 선정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돈 문제 같은 거가 결부되면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 찬성 얻어가지고 정관을 변경인가 받고 변경할 수가 있고, 참고로 여기 하늘색으로 써있는 이 파란색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정관의 내용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이런 걸 변경할 때는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들은.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아까 여기 설명한 게 나오죠.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과반수동이 얻어가지고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은 하는 3분의 2 찬성, 아까 분홍색으로 체크된 것들,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같은 돈 문제, 정비사업비, 설계자, 시공자, 선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돈 문제랑 관련된 거 3개, 정비구역의 위치, 조합원의 자격 같은 것들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 중요한 정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의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자, 우리 재개발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가요? 우리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인원을 다 모은 다음에 4분의 3을 곱해야 된다고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자, 만약에 A, B, C 3명이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토지 소유자가 3명이 공유하고 있고 그 토지 위에 건축물 소유자가 D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사람이 E인데 E는 땅을 세 필지나 갖고 있네요. 정비구역 내에서. 자, 위에 거랑 약간 반대네요. 이건 한 필지인데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한 토지 위에 별도의 건축물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조건은 세 필지의 나대지를 한 사람이 E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있고, 자, 다번 같은 경우는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하고 그 나대지를 자, 지상권자가 G라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면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자, A, B, C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우리 재개발의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여기 건축물만 주택이라는 건축물 소유한 사람 D는 이 사람은 그냥 토지등 소유자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되고 요 A, B, C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사람 뽑아서 또는 B를 뽑든 C를 뽑아서 한 명만 토지에 관한 토지등 소유자가 나오고 자, 건축물 소유자는 또 별도로 토지등 소유자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공유자 중에 한 명 뽑고 D를 또 한 명 뽑아서 두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번 항목에서. 자, 나번 항목은 이 알파벳 E라는 사람이 세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한 명만 보기 때문에 나번에서는 한 명. 자, 다번 같은 경우도 한 필지 나대지의 소유자가 F고 지상권자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명으로만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가번 항목에서 2명, 나번 항목에서 1명, 다번 항목에서 1명 해가지고 정답이 4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 기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거 받을 때 토지등 소유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자, 보시면 한 필지 토지는 하나의 건물이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뽑아서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자,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한 명, 지상권자 한 명을 하지 말고 이것도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중에 대표를 또 한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나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 필지 수나 건물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명으로만 계산한다. 자, 이 1번, 2번, 3번 조건을 맞춰서 아까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A, B, C라는 사람이 토지의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한 토지 위에 건축물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는 별도로 D가 있습니다. D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냥 한 사람의 토지등 소유자로 보고, 그 다음에 이 A, B, C가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A, B, C 중에 한 명이 뽑히고 D를 뽑아서 여기 가란 항목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2명 나오고요. 여기 E라는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어도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만 본다. 그래서 나번에서도 이 2를 한 사람만 토지등 소유자로 보시고, 자, 다번 같은 경우 한 필지에 나대지 소유자가 F고 지상권자가 G가 있으면 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중에 대표를 뽑아서 F 같은 사람들 대표를 뽑아가지고 한 명으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가번 항목에서 2번, 2명, 나번 항목에서 1명, 다번 항목에서 1명 나오기 때문에 총 4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10번 보시면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가 되었을 때 조합이 설립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 조합이 성립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1번 질문 틀렸고요. 자, 조합의 임원은 자, 다른 조합에 가서 임원을 겸할 수가 없으니까 또 틀린 겁니다. 기본 지문이죠. 그래서 다른 조합에 가서 임직원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1번 틀렸고.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것은 재개발입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원래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의무적으로. 근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재건축에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3번 질문 틀렸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조합을 설립해서 뭐 이렇게 단독으로 하든지 조합이 법정된 사람들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재개발이고요. 자, 우리 공공지원을 시행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도 조합 설립으로 갈 수 있으니까 4번이 맞네요. 추진위원회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퇴임이 됐다. 그럼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게 효력을 잃는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그러시면 안 되죠.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정답이 4번 되겠고요. 자, 11번. 자, 조합의 정관, 아까 조합의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 30가지가 넘는데 이걸 문제를 낸 겁니다. 약간 우리가 심화 문제를 볼 수 있지만, 자, 조합의 정관에는 대의원의 숫자, 대의원의 선임 방법. 근데 보세요. 대의원의 법정 의결 정족수 완화. 자, 의결 정족수 완화 이런 것들은 정관에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의결 정족수 같은 것들은 우리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고 이렇게 뭐 과반수 찬성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자, 정비법 내에 정하는 거지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청산금의 분할징수 결정 뭐 이런 거. 자, 상금 임원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 맞지만 요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관 정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및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봤던 게 정관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합원의 자격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 상금 임원에 보수 같은 것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 다 들어가는데 4번 항목에 청산금의 징수 지급 절차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뭐 대위원의 어떤 의결 종족수의 완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정관의 내용들을 암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까 중요한 건 아까 정관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정비구역의 위치,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정관을 변경할 때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찬성을 얻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12번 문제는 다시 이렇게 또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앞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4, 면적 2분의 1입니다. 자,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이거 또 나왔네요.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중 아까 분홍색 내용, 조합의 정관 중에서 조합원 자격 같은 걸 변경할 때는 자, 총회를 개최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찬성 얻어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4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2니까 답이 4번 되겠네요. 자, 마지막 13번 문제 보시고 이제 일단 강의 마무리하고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라든가 면적 같은 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정비구역의 조합의 정관에는 아까 30가지 넘게 내용으로 들어가시고 정비구역의 위치 같은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정비구역의 이런 거,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 내용도 해당됩니다.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같은 거 변경할 때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얻어가지고 정관의 내용으로 이게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아까 분홍색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정관의 정비구역의 위치라든가 면적이 당연히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3분의 2 찬성을 얻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자, 2번 보시면 조합이 설립인가 후 시장운수 등이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 자, 고시한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이제 이전에 배웠던 2차 시행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네 번째 테마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시장운수 등이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날짜가 자,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된 것으로 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 지문은. 자, 조합의 명칭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조합이라고 하지만 정식 사업을 할 때는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조합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조합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자기 자신이 조합하고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4번 지문 틀렸네요. 자, 그리고 우리 재건축을 할 때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걸 건설할 수도 있었죠. 이거 개정이 된 내용으로. 자, 오피스텔 같은 거라든가 운동시설 같은 거 건설할 때는 국토법상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배운 거를 이제 혼합해서 문제를 냅니다. 자, 재건축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근데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 외에 오피스텔 같은 걸 건설할 때는 장소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5번도 틀렸네요. 그 보시면 자, 정답이 1번이 맞겠습니다. 1번이 지금 옳은 거고요. 자, 나머지 2번부터 나머지 문들은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조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네 번째 테마에서 자, 원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인데 자, 시장운수 등은 어떤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시장운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법정된 사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뭐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 같은 거 안 했을 때 뭐 재건축 사업을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 순환정비 방식,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뭐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건데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시장운수가 재건축 재개발을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재개발만 들어가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2차 공공시행자로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의 공공시행자로 직접 시행자가 들어가거나 토주택공사가 들어가고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2번 지문입니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무수 등이 토주택공사 등을 지정고시를 한 날이 아니라 지정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공급합니다. 자, 이때 건축물 범위 안에는 주택, 부대, 복리도 들어가고 주택, 부대, 복리를 제외한 오피스텔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오피스텔이라든가 운동 같은 것들, 운동시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전체 건물 연면적 중에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것 등의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아까 문제를 풀면 거기서 지금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서 해야지 이거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셨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정답이 요게 1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 문제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항수가 좀 많고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나머지 문제 한 13문제 풀어보실 거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무료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파일 같은 형태로 일단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본과 핵심 이론집은 이게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프린트가 가능하신데 심화요약집하고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책이 이제 발간될 예정입니다. 3월 말에 발간되면 제가 공지하시고 공지를 받고 나서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